요즘 뉴스 보면 스테이블 코인 얘기 정말 많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부쩍 자주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데 이렇게 화제인지, 왜 지금인지.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자료들을 모아봤습니다. 네, 개념부터 시작해서 최근 움직임, 전망까지 좀 짚어보면 좋겠네요. 맞아요. 이게 단순히 뭐 새로운 기술이다 이걸 넘어서서 우리 금융생활이나 국제 경제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까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스테이블 코인 이게 정확히 뭔가요?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이름 그대로 안정적인 코인인데요.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디지털 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안정석이요? 그럼 뭐의 가치를 고정시키나요? 보통은 미국 달러 같은 법정 화폐에 1대1로 가치를 딱 묶어두는 방식이 가장 흔해요. USDT나 USDC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아하. 발행사들이 그만큼 달러를 은행에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건가요? 네, 그게 이제 법정 화폐 담보 방식인데요. 가장 일반적이고 직관적인 모델이죠. 이게 그럼 어디에 쓰이나요? 그냥 투자 말고 다른 용도가 있나요? 생각보다 활용도가 넓어요. 뭐 국경 간 송금할 때 수수료도 싸고 빠르다고 하고요. 아, 해외 송금? 네, 그리고 결제 시스템에도 쓰이고 요즘 많이 얘기하는 디파이 있잖아요. 블록체인 금융 서비스. 거기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요. 뭐 개인들끼리 주고받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근데 왜 하필 지금 이렇게 다들 주목하는 걸까요? 그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요즘처럼 금융시장이 좀 불안정할 때는 아무래도 안정적인 자산이 좀 부각되잖아요. 네, 그렇죠. 뭔가 안전한 걸 찾게 되죠. 네. 근데 이게 그냥 기대감만이 아니라 실제로 전 세계 결제나 송금 같은 실물 경제에서 스테이블 코인 사용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아, 진짜로 쓰이고 있다. 그렇죠. 근데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이게 달러 패권 문제나 각국의 통화 주권 문제랑도 얽히기 시작했어요. 와, 그건 좀 스케일이 큰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빅테크 기업들, 뭐 기존 금융사들, 심지어 각국 정부까지 다 뛰어들어서 뭐랄까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그런 격전지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확실히 판이 점점 커지는 느낌이네요. 특히 미국이랑 한국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행정부랑 의회 쪽에서 이걸 합법화하고 좀 활성화하려는 법안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오,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는 거군요. 그렇죠. 꽤 발빠르게 움직이는 거죠. 한국도 정말 뜨거운데요. 네이버 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빅테크 기업들 있잖아요. 네네. 이 회사들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관련 상표권을 엄청나게 출원하고 있어요. 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뭐 KRW, KP, KWRP 이런 식으로 이게 딱 봐도 원화 기반 카카오페이 같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표권을 무려 18건이나 출원했다는 건 이건 정말 공격적으로 준비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8건이요? 와. 네, 뭐 미래에셋 같은 금융사나 NHN, KCP, 넥슨 같은 기업들까지 다 뛰어들고 있어서 경쟁이 아주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 뒤에는 각자 다 계산이 있을 텐데요. 미국 정부는 왜 이렇게 적극적일까요? 그냥 암호화폐 친화적인 모습 보여주려는 건 아닐 것 같고. 그렇죠.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죠. 뭐 일단 암호화폐 산업 키우고 디지털 경제 프렌들리 이미지 가져가려는 것도 있겠고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아마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디지털 결제 인프라에서도 달러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 그리고 앞으로 이게 엄청 커질 시장인데 이걸 선점하려는 전략적인 의도가 크다고 봐야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기술 문제가 아니라 거의 지정학적인 움직임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변동성 큰 비트코인이랑은 좀 다르게 이건 실용적인 금융도구로서 달러 패권을 디지털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그런 큰 그림이 있는 거죠. 흥미롭네요. 반면에 우리 한국은행은 좀 신중한 것 같던데요. 네, 한국은행은 아무래도 좀 잠재적인 리스크를 우려하는 입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떤 코인에 문제가 생겨서 사람들이 막 현금으로 바꾸려고 몰리면 코인런이라고 하죠. 네네. 그런 사태가 생기면 지급불능 상태가 되거나 외환 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은행권에 먼저 원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고 좀 상황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자 이런 단계적인 접근을 얘기하고 있어요. BIS 같은 국제기구랑 같이 리스크 분석하고 대응책 마련하는 데도 신경 쓰고 있고요. 그럼 국내 기업들은 당장 뭘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기업들은 역시 바로 우리 실생활에 쓸 수 있는 서비스에 집중하는 모습이에요. 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하거나 온라인 쇼핑, 뭐 친구한테 돈 보내는 거 이런 아주 일상적인 금융활동에 이걸 접목시키려고 하는 거죠. 아, 정말 우리가 쓰는 앱 같은 데서요.
네, 만약에 이런 원화 기반 서비스들이 정말 자리를 잡으면 아마 여러분이 지금 쓰시는 페이 앱이나 송금 방식에도 꽤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이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전망 좀 해주시죠. 몇 가지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국경 간 송금이나 결제 시장에서 혁신이 정말 빨라질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싸고 빠르게 해외로 돈을 보내고 받을 수 있게 될 가능성이 크죠. 오, 그건 좋네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빅테크 기존 금융사, 정부 당국 간의 주도권 경쟁은 더 치열해질 거고요. 네. 결국에는 각국 정부가 어떤 규제의 틀을 만들고 제도를 정비하느냐, 이게 시장의 속도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여러 자료 보면서 스테이블 코인 얘기 나눠갔는데요. 정리해보면 이게 더 이상 그냥 암호화폐 시장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안정성을 무기로 실물 경제랑 빠르게 연결되면서 글로벌 금융, 기술 기업, 정부 정책에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됐다는 거죠. 특히 미국과 한국의 움직임은 계속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 생각해보면 앞으로 여러분의 결제 습관이나 해외 송금 경험, 더 나아가서는 자산을 관리하는 방식까지도 바꿀 수 있는 그런 큰 변화의 시작일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렇게 기술 혁신이랑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참 중요한 과제인데 네. 거대 기업들이랑 각국 정부가 이렇게 막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이 새로운 판 위에서 과연 우리가 아직 예상하지 못한 어떤 새로운 기회가 숨어 있을지 아니면 또 어떤 새로운 위험이 나타날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